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예쁜 두 자식을 둔 60대 사연자입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남편 만나 결혼하고 두 자식 키우며 산 세월도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 사이 자식들도 자랄 만큼 자라서 다들 자기 앞가림을 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저를 더 챙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라고 약 보내고 안부 전화를 하는 걸 보면 꼬질꼬질하던 그 애들이 어느새 이렇게 부모 걱정을 할 나이가 됐나 싶고 내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자식들인데 언제 이렇게 다 자랐을까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다들 각자 짝을 찾아 결혼을 해서 독립했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네요. 저와 남편은 경기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아이들을 위해 이 동네에 땅을 사서 주택을 지어 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지도 못하고 답답해하는 걸 보고 남편이 큰맘 먹고 집을 짓기로 했었죠. 그렇게 집 지어 이사를 온 후로 여태껏 쭉 여기서 지내고 있었네요. 이제는 아이들 떠난 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자식들 보내놓고 이사를 갈까 싶기도 했지만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흔적 때문에라도 이사를 가기가 쉽지 않네요. 애들이 어릴 때는 말썽 부릴 때마다 얼른 자라서 시집 장가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시켜놓고 나니 이래저래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나 딸아이가 참 걱정이에요. 제가 시어머니 입장도 되고 친정엄마 입장도 되고 보니 아무래도 시어머니 노릇보다는 친정엄마 노릇이 힘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시어머니 노릇이야 어려울 게 있나요? 그냥 며느리들한테 뭐 바라지 않고 존중해주고 그것만 해도 좋은 시어머니 소리 듣게 되더라고요. 저도 며느리한테 주기만 하고 받을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며느리도 저한테 잘하고 여태 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친정엄마 노릇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싶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며느리네 사돈이랑은 잘 지내는데 딸아이네 사돈이랑은 대면대면 했거든요. 먼저 결혼한 아들 내외는 결혼시킬 적부터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워낙 연애를 안 했어가지고 여자만 데려오면 무조건 결혼시킬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자한테는 관심 없다고 결혼도 미루던 놈이 갑자기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그 아가씨가 너무 참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하며 제가 저희 며느리를 처음부터 참 예뻐했어요. 그 덕분인지 애들 결혼 문제 하나 없었고 제가 며느리를 예뻐해서 사돈 내외와 사이도 좋죠. 지금도 같이 운동 다니면서 자주 보고 지냅니다. 그런데 반면에 딸이 결혼할 때는 마음 졸이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위랑 딸은 원래 몇 년이나 만나며 꽤 오래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하기 전부터 제가 사위를 몇 번 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결혼이 기정사실이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사위를 사위처럼 대했고 아마 그 집에서도 애들이 결혼 생각을 하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니까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딸아이가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그쪽 집안에 인사를 2번이나 갔었거든요. 처음에는 집에 인사드리러 간다길래 금방 결혼 소식이 오겠거니 했는데 뭐가 잘 안 풀리는지 시간을 끌다가 결국 상견례를 몇 달 뒤에나 했었죠. 그래서 봄에 결혼하겠다는 일정을 미뤄서 다음 해 가을에서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딸아이가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었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 될 분과 제 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애 낳으라 그랬다나? 그래서 저희 딸이 그럼 차라리 결혼을 안 하겠다 했었다더라고요. 저희 딸이 워낙 집에 걱정 안 끼치고 싶어 하는 성격이라 저는 그것도 사위를 통해서 나중에 들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희 딸을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들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딸이 알아서 한다니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솔직히 우리 딸이 사위보다 못한 것도 없는데 뭐가 모자라다고 환영을 안 해주시나 싶었지만 저는 사위가 마음에 들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을 받아내고 상견례를 치르게 됐는데 거기서 안 싸돈 될 뿐 성격이 어떤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을 무척 어렵게 가졌거든요. 원래 제가 애를 못 낳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어요. 절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약이란 약은 다 먹고 고생 엄청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태몽을 꾸고 애를 낳았는데 글쎄 용꿈은 뭐가 돼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들한테 기대를 엄청 하고 키웠어요. 어렵게 가진 아들이라 어찌나 애지중지했는데 말도 못하죠. 어렵게 낳은 자식이라 더 애가 닳는지 안싸돈이 아들 자랑을 엄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아들 데려가는 저희 딸애가 못마땅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자식이 결혼한다니까 어찌나 서운하던지. 맘 같아서는 데리고 살고 싶더라니까요. 물론 그러면 요즘 며느리들 어디 가만히 있겠나요? 아들이 워낙 난리를 피워서 말은 못 꺼냈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막내딸 보내려니 마음은 편치 않지만 그런 게 부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품에서 잘 키우다가 때 되면 둥지 만들어 내보내야죠. 그래도 지들 힘으로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저희 둘 다 자식 농사는 참 잘 지었다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직 새아기를 잘 몰라서 걱정이 많긴 하지만 잘 하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우리 딸이 뭐 그리 흠이 있다고 자꾸 그러는지 자기 아들 자랑만 계속하고 우리 딸은 은근히 깎아내리는 겁니다. 맘 같아서는 저도 우리 딸 자랑만 하고 싶었지만 저까지 그랬다가는 정말 파혼까지 갈까 싶어 애써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푼수같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안싸돈 성격이 참 알만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자랑도 잘 안 하고 제 이야기를 밖에 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허세가 심한 안싸돈이 참 안 맞다 싶었습니다. 그나마 사위는 바깥사돈을 닮았는지 겸손하고 얌전해 보여서 다행이었죠. 자식들끼리 좋아서 결혼하는 거니 그 집 부모들까지 전부 마음에 들 순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먼저 아들 결혼을 시켰던 저로서는 사위네 사돈과는 잘 지내지 못하겠다 싶어 괜히 씁쓸하더라고요. 사돈들끼리 잘 지내면 애들한테도 좋고 나중에 손주들한테도 좋을 텐데 쉽게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이니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포기하는 게 차라리 관계에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 결혼시킨 뒤로도 그댁 사돈들과 연락하는 것 없이 대면대면 지냈어요. 그나마 명절에 과일이나 고기나 딸아이 편으로 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사돈께서 이번에 새집을 장만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시부모님 이번에 새집으로 옮기셔. 작년부터 이사갈 집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니 계약하셨나 봐. 아유, 그래?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고 원래 우리 결혼시키고 나면 이사 가신다고 하셨었거든. 자식 떠나고 나니까 살던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려나 봐. 하긴 두 분이서 자식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시면 적적하시겠지. 청소할 것만 많고. 그렇다고 자식들이 자주 오기를 하니? 요즘에는 와서 자고 가는 법도 없으니까 그냥 둘이 단촐하게 사는 게 낫긴 낫지. 그런가? 그래도 집 좁아지면 불편할 것 같은데. 지금도 시댁 갈 때마다 거실에 나와 있어야 해서 얼마나 불편한데. 남편 방이라도 있으면 그 핑계로 안에 좀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 결혼하자마자 남편 짐 싹 정리하고 창고로 쓰시더라고. 그래서 시댁 갈 때마다 앉아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니들이 그 집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이서 지내시는데 집이 커서 뭐하니. 아유,
우리도 그냥 작은 집으로 옮길까 싶다. 싫어. 내가 우리 집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얼른 손주들 낳아서 놀러 올 테니까 절대 이사 가지 마. 알겠지? 사돈댁이 자식들 독립시키고 이사를 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며 저도 큰 집 정리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시답잖은 이야기나 하며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돈이 이사를 가신다니 새 집 들어가시면 이사 선물이나 해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설마 저희들까지 집으로 불러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사돈끼리 친하기라도 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가 사돈댁 이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돈께서 저희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하신다더라고요. 엄마, 시부모님이 이사하셨는데 집들이 하신다네? 엄마 아빠도 오셨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머, 그래? 우리까지 불러주신다니? 세상에, 그 생각은 엄마도 안 해봐가지고. 불편하면 거절해도 돼. 그냥 집들인데 뭘. 선물할 거 있으면 우리가 대신 가져다 드려도 되고. 거절을 왜 하니? 모처럼 사돈이 먼저 만나자고 해주시는데 당연히 가야지. 그래도 불편하지 않겠어? 우리 시어머니 성격 알잖아. 엄마 괜히 열받을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아유, 안 그래. 그래도 설마 사람 불러놓고 별소리를 하시겠니? 그리고 나도 이제 너희 시어머니랑 좀 친해져 봐야지. 솔직히 그전까지 사돈에 대한 생각이 저도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전에 상견례 자리에서 거리낄 것 없이 얘기하시던 것 하며 결혼 이후에도 딸아이 통해서 저희의 힘들게 한 이야기 종종 들은 것을 떠올리면 바깥 사돈은 몰라도 안 사돈과는 친해지기 어렵겠다 싶었었어요. 아무리 타고난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거리낄 것 없이 사시는 분이시다 보니 제가 참으려고 해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돈지간에 기분 나쁘다고 다 티를 낼 수도 없고 굳이 내 딸 시어머니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싶은 생각도 없었었죠. 어쩌면 그래서 그동안 사돈댁과 친해지지 못하고 대면대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사돈과 제 성격이 너무 안 맞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안사돈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사위와 딸아이가 일부러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안 만들려고 하기도 했고 말이에요. 저도 예의 차림답시고 한 번씩 뵙고 싶다는 얘기를 딸아이 통해 넌지시 전했었는데 그쪽에서도 별로 반기는 것 같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괜히 자주 봤다가 분란 생길 바에 멀리서 예의 차리는 게 낫다 싶어 거리를 유지했었죠. 하지만 저는 내심 사돈과 잘 지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참에 저희를 집들이에 불러주신다니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딸아이는 자기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로 속을 긁을지 모른다며 걱정을 했지만 어느 정도는 감수하려던 저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이야 서로 자식 보내는 걱정에 기싸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애들도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고 자식들 결혼까지 시킨 마당에 설마 나한테 의미 없는 기싸움을 걸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성격이 뭐가 났던 괄괄하던 어쨌건 우리가 사돈지간이니 그쪽에서도 저처럼 적당한 예의는 차려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집에 직접 초대하시고 별일 있겠니? 이사하시고 정신도 없으실 텐데 초대해 주신 거 보면 사돈도 분명 우리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성격 자식들도 감당 못하는데 거기다가 괜히 저녁에 술이라도 한 잔씩 하다가 실수라도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시어머니가 집에 말씀드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했던 거지. 아니었으면 내가 중간에서 적당히 자르려고 그랬어. 나는 진짜 안 내켰거든. 아유, 너는 별게 다 걱정이다. 설마 싸움이라도 할까봐 그러니? 우리 시엄마 평소에 어쩌는지 엄마가 못 봐서 그런다니까?
좋은 말 싫은 말 못 가리고 얼마나 기분 파라고. 아무튼 나는 엄마가 괜히 시어머니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기분 상할까 그게 걱정이야. 그렇다고 엄마가 속 시원하게 맞받아치는 성격도 못 되잖아. 나도 그렇고. 그렇다고 설마 사돈끼리 별일 있겠니? 너야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한테 서운한 것도 많을 거고 괜히 안 좋은 꼴 보일까봐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초대해 주셨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 엄마가 거절하면 네 입장만 곤란해지는 거야. 엄마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딸아이는 제가 괜히 사돈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걱정인 건지 차라리 오지 말라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딸도 제게 전부 다 말을 하지 않았겠죠. 자기도 며느리로서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어 놓으니 제가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당하는 꼴을 제게 보일까 싶어 걱정이었을 겁니다. 저도 안사돈을 잠깐 봤지만 그분이 안팎으로 이미지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염려하는 딸아이 마음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집들이에 가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괜히 핑계대며 거절하면 그 일로 저희 딸이 욕을 먹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저도 결혼 전에도 예비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시던 안사돈이 결혼시키고서는 저희 딸에게 어떻게 하시려나 내심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세상에 좋은 시어머니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애초에 딸 같은 며느리 없다는 건 저도 잘 알죠. 저도 아들, 딸이 있으니 딸 보낸 친정엄마면서 동시에 시어머니 입장이니까요. 저도 젊어서 시집살이 적지 않게 당해봤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게 얼마나 박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시집살이 당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사돈과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딸아이의 걱정을 뒤로하고 사돈 댁에 집들이를 가게 됐습니다. 가기로 마음 먹는 것부터 걱정이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 가기 전까지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지 한참 고민을 하느라 머리가 꽤 아팠어요. 아무래도 너무 부담스러운 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약소해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안사돈 취향을 잘 모르다 보니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네요. 저희가 그동안 가깝게 지내지 않아서 더 그랬겠죠. 그래서 딸아이에게 사돈이 뭐가 필요하실지 물어보는데 딸아이는 그냥 간단하게 들고 오라며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냥 집들인데 대충 하면 되지. 세제나 휴지? 얘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가 필요하시다고 한 건 없어? 없어. 그리고 선물은 우리가 대신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넌 벌써 선물했어? 뭐 했는데? 식기세척기 해드렸어. 엄청 비싼 걸로. 그러니까 엄마는 따로 선물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시어머니 비위는 못 맞춰. 좋은 거 갖다 드려도 꼬투리 잡기만 바쁘신데 뭐. 괜히 필요 없는 선물 사들고 가면 버리지도 못한다고 욕하실걸? 그러니까 그냥 휴지나 사들고 와. 내가 말씀드릴게. 그래도 적당한 선물을 해야지 않을까 싶은데 딸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했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향제를 할까 소형 가전을 할까 하다가 또 괜히 안 쓰실 물건 드리기도 죄송스러워서 딸아이 말대로 휴지나 사들고 가고 따로 백화점 상품권을 챙겨가기로 했어요. 돈으로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필요 없는 거 사오는 건 더 싫어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직접 상품권으로 필요할 만한 거 사시라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선물 준비를 하고 드디어 집들이 날이 됐습니다. 애들 결혼시키고 거의 1년 만에 뵙다 보니 왠지 옛날 상견례 때처럼 떨리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자주 뵙고 했어야 하는데 다들 살기 바쁘다 보니 사돈을 챙기지도 못했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사돈 내외와 가까이 지내기를 기대하며 남편과 서둘러 준비해서 사돈 댁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약속 시간에 늦기라도 할까봐 바쁘게 준비했죠.
딸은 제가 또 괜히 딸 자식 때문에 사돈댁 눈치 보거나 신경 쓸까봐 걱정인지 마음 편히 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괜히 조심스럽고 신경이 쓰였어요. 그렇게 사돈댁으로 들어가자 먼저 바깥사돈이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습니다. 그 오시는데 차가 막히지는 않던가요? 아, 예, 괜찮더라고요. 그나저나 집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 이사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희까지 초대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는요 뭐해. 저희가 진작 모셨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이사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그동안 사돈 모시지도 못하고 통 뵐 기회가 없었네요. 그동안 소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야말로 죄송하죠.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들 편하게 하는지 저희를 반겨주시는 바깥사돈과 남편은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안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구두를 벗고 있던 저는 뒤늦게 나오신 안사돈을 보고 인사를 같이 건넸죠. 어머, 일찍 오셨네요. 아직 음식 다 안 해서 제가 주방에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사돈. 그러게요. 참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자주 인사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제 불찰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남도 아니고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어서 들어오셔서 앉아 계세요. 저는 들어오라는 사돈의 말에 뒤에 있던 휴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안에 들어가서 상품권이랑 같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 안사돈이 먼저 휴지를 보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신을 벗는 사이 한마디를 쓱 하더니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였죠. 뭐야, 휴지야? 딱 지들 수준에 맞게 사왔네. 누가 봐도 제가 들고 온 휴지를 가지고 하는 말인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대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던 탓에 제가 뭐라고 따지기도 애매했어요. 저도 적잖게 각오를 하고 왔지만 설마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네요. 순간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되는데 그 순간 딸과 사위가 들어오는 바람에 아무렇지 않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벌써 왔어? 우리도 빨리 왔는데 늦었네? 장모님 오셨어요? 길 찾기는 힘들지 않으셨고요. 니들 왔니? 그래, 얼른 들어가자. 안사돈이 휴지를 보고 한 소리 던지고 간 바람에 저는 현관에 놓인 휴지를 들고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보이는 구석 한켠에 두고 상이 차려진 거실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상이 다 차려지고 집들이를 하게 됐습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들 드세요. 예의상 하는 말인진 몰라도 정말 차린 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밥 먹으러 간 건 아니었지만 그런 집들이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사돈이 요리 솜씨가 있으시대서 기대를 했는데 겨우 잡채 하나에 나머지는 그냥 밑반찬 뿐이더라고요. 평소 그냥 식구들끼리 먹는 밥이면 몰라도 손님 불러놓은 집들이 음식으로는 어울리지 않았죠. 엄마, 설마 이게 다야? 응? 뭐가? 왜 밥 부족하니? 밥은 더 있으니까 먹고 더 먹어. 그게 아니고 그래도 집들인데 음식이 이게 뭐야. 장인 장모님까지 모셔놓고. 왜? 뭐 사돈이 잡채 안 좋아하시니? 사돈,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다 잘 먹어서요. 밥 얻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떠보는 건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안사돈이 묻는 말에 제가 아무 대꾸를 안 하자 눈치 보던 남편이 애써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휴지 얘기부터 기분이 상한 저는 지금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해서 이러나 싶어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뭐 사돈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다 싶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딸아이가 왜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 걱정을 했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염려하던 게 터졌다 싶은지 얼굴이 안 좋아지고 사위도 제 눈치를 보기 바쁘더군요. 심지어 바깥사돈마저 말이죠. 아이, 당신 아까는 음식 엄청 하는 것 같더니 정말 이게 다야? 아니, 하루 종일 대체 뭐 했어? 뭘 하긴, 음식했지. 당신은 잡채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지 알아? 이거 하나 하는데 몇 시간이요. 그리고 반찬도 오늘 한 거야. 이거 하나하나 다 맛있는 건데 왜? 음식이 뭐가 어때서 그래? 아니, 집들이 한다고 손님 불렀으면 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지. 이게 뭐야? 뭐가? 나는 딱 적당한 것 같구만. 사돈, 설마 음식들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저를 빤히 보며 묻는 안사돈의 질문에 저는 이 여자가 일부러 그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살림을 몇십 년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음식했다는 소리는 믿을 리가 없었죠. 근데도 바깥사돈이 하루 종일 음식했다는 얘기를 하신 걸 보면 분명 다른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집이 좁아서 그런지 저도 들어오면서 주방에서 음식하는 냄새를 맡았는데 분명 볶고 튀기는 다른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잡채 하나 꺼내놓은 걸 보니 아마 제가 휴지 들고 집들이를 온 게 기분 나빠서 상에 올리려던 음식을 뒤로 빼버린 거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의 기분은 생각 안 하는 건지 안사돈은 이사온 집자랑을 하기 바쁘더라고요. 집들이 오신 건데 식사는 대충 하시고 집 구경하셔야죠. 아, 예. 집이 깨끗하고 예쁘네요. 짐 정리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인테리어를 싹 다 하고 들어와서 뭐 따로 할 것도 없었어요. 여기가 전에 살던 곳보다는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비싸기는 이 집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비싼 집에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인테리어도 다 하고 가전 가구도 다 새 거로 샀죠. 그러시구나. 어쩐지 하나같이 다들 좋아 보이네요. 부럽네요, 사돈. 하긴 사돈은 지금 사시는 집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셨죠? 새 집이 부러우실 만도 하죠. 그러게 사돈도 자식들 다 보냈으면 저희처럼 이사하시는 거 어떠세요? 새 집으로 이사 오니까 우리도 새로 신혼 시작한 것 같고 좋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사는 집이 좋아서요. 애들이 거기서 자라서 그런지 추억도 많고 또 저희는 도시보다는 한적한 곳이 좋더라고요. 도심 외곽이라 그런지 공기도 좋고 지금 지내는 곳에 만족합니다. 아유, 그래도 나이 들면 아파트가 낫죠. 주택 그거 관리하느라 힘들기만 하죠. 하긴 그 집 팔고 서울로 이사는 못 오시겠죠?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야죠. 애들 결혼시키고 이제 서로 좋게 지낼 일만 남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기싸움 하려는 안싸돈을 보니 저도 그냥 호락호락 당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그 여자가 저희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 저희 딸이 며느리니까 며느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럼 제가 그렇게 그냥 무시당하고 넘어가면 분명 나중에 제 딸이 똑같이 무시를 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그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는 꼬투리를 잡을 수 없으니 제가 어떻게든 똑같이 돌려줘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랑 기싸움 하려는 안사돈 덕분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던 저는 원래 선물하려 했던 상품권도 꺼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나가는 길에 저희를 따라 나온 딸아이가 대신 괜히 미안해 하더군요. 엄마, 기분 많이 상했지? 정말 시어머니 왜 저러시나 몰라. 분명히 일부러 그랬을 거야. 이번엔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네. 내가 휴지 사들고 왔다고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다. 우리 수준에 딱 맞는 걸 들고 왔다며 혀를 차던데. 뭐? 정말 그랬어? 그래서 엄마는 그 말 그냥 듣고 있었어? 그럼 뭐 어떡해. 거기서 그걸로 싸웠니? 아니,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 나한테 식기세척기 받으셨으면 됐지 뭘 더 받으려고 그래. 사돈이 여기까지 와주신 걸로 감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화내지 마. 너희 시어머니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그래도 대놓고는 못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전보다는 낫다. 차라리 대놓고 말하면 대꾸라도 하지. 뒷말하면 뭐라 하지도 못하잖아. 나 열받아서 안 되겠어. 차라리 내가 시어머니랑 얘기해야겠어. 그럴 필요 없어. 이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어떻게 알아서 하려고. 엄마도 엄마 방법이 있지. 한번 사돈 모셔서 똑같이 보여드려야지 뭘. 딸아이는 성격이 무른 제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딸아이 일이라면 저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들이 선물로 휴지 들고 갔다고 내 딸에게 잔소리할까 싶어 냉큼 대접을 하겠다고 연락을 넣었죠. 사돈, 저번에 집들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잘해 주실 줄 알았으면 저희도 선물을 세심하게 고르는 건데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써서 죄송했습니다. 예? 아니요, 뭐 별로 신경 쓰실 것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받은 만큼 보답해야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 집에 꼭 와주세요. 집들이는 아니지만 저도 사돈 직접 모시고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저는 집들이에 답례를 하고 싶다며 사돈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날만큼을 기다렸던 저는 그동안 집 구석구석을 때 빼고 광내며 정말 공을 들였어요. 집들이 날 그 여자가 어찌나 집 자랑을 많이 했는지 제가 그걸 생각해서라도 기가 죽으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 자꾸 그 댁 안사돈이랑 비교를 하게 됐는지 현타가 왔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우리도 무시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치하다 그래도 저도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정하고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까워서 잘 꺼내지도 않던 비싼 장식들도 죄다 내놓고 마당에는 새로 꽃도 심어다 놓고 조경도 하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이,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이, 사돈 앞에서 그런 자랑해서 뭐 한다고? 당신은 그때 그런 수모를 겪어도 그런 소리가 나와? 우리가 휴지 들고 갔다고 우리 수준에 딱 맞는 거니 뭐니 그러잖아. 아이, 그건 당신도 지나가다 들은 거라며. 대놓고 한 말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 쓰고 그래? 그럼 대놓고 말했으면 해도 되고? 그날 상에 잡채 하나 덜렁 올려놓은 것만 봐도 뻔해. 그 집에서 우리를 오죽 무시했으면 그랬겠어? 우리 수준 가지고 무시해대니까 우리 수준이 어떤지 제대로 보여줘야지. 아이, 참나. 여자들은 너무 복잡하게 산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당신이 여자들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기싸움에 그냥 당하고 있으면 호구되는 거야. 애초에 기싸움 먼저 걸어온 건 그쪽이고 나 우리 윤정이 때문이라도 그냥 못 있어. 내가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결국 우리 윤정이만 고생이라고. 당신은 당신 딸이 친정 잘못 둬서 무시당하면 좋겠어? 딸아이 얘기가 나오자 남편도 별말하진 못했지만 그날도 그 집 바깥사돈이랑 바둑 얘기하고 잘 지내던 남편은 저와 안사돈의 기싸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기분 상한 게 있으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거죠.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남자들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여자들의 세계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뭐라 하건 말건 꿋꿋이 저의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이 가까워 오고 사돈 부부가 집으로 도착했고 저는 반가운 모습으로 안사돈을 맞았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이 꽤 크네요. 아유, 세상에. 아이고, 이거 무슨 대궐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는 줄도 모르고 여태 한 번을 못 왔네요. 그럼 이제라도 자주 오십시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집이 경기도라고 시골이라며 서울 사는 자기들이랑 비교하던 안사돈이 저희 집을 보고 놀랐는지 태도가 살짝 달라지더라고요. 주택 산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가는 집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저는 살짝 기가 죽은 안사돈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그 여자처럼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오신 김에 집 구경 좀 하세요. 제가 집 꾸미는 게 취미라서요. 시골에서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꾸 이런 데 돈을 쓰네요. 그래도 확실히 새 집보다는 못하죠. 하기사 옛날에 수억 들여서 집 지으면 뭐합니까? 결국 다 헝거되는데. 수억이요? 이 집 짓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 인테리어만 수억이요. 건축비는 당연히 한참 더 들었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원래 서울에 아파트 사는 것보다 경기도에 주택 짓는 게 더 비싸거든요. 돈 아끼려고 그냥 아파트 가자 하는데도 애들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고 남편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요. 그래도 덕분에 운치는 좀 있어요. 예. 뭐 제가 그동안 새아기한테 얘기를 잘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돈께서 시골 산다 그러길래 어렵게 산 줄 알았더니. 왜요? 그래서 저희가 사돈이랑 수준이 너무 안 맞는다 싶으셨어요? 예? 아니, 저번에 제가 휴지 들고 가서 안사돈이 한 말씀 하셨잖아요. 저희가 사돈이랑 수준을 맞춰드렸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건 그냥 저도 혼잣말이었는데. 혼잣말인데 너무 크게 하셔서 다 들어버렸네요. 그래도 사돈은 저희 수준 맞춰주신 덕분에 그날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런 진수성찬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돈 수준에 맞춰서 상 차려봤거든요.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금방 내어올 테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그날 일을 직접 얘기할 줄은 몰랐는지 안사돈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당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보라며 수준에 맞춰 상을 차려주기로 했죠. 그렇게 주방으로 들어간 저는 거실에 펴둔 상에 제가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다들 각자 자리에 밥 한 공기씩 놓고 그 중간에 간장 종지 하나를 올려놨죠. 그러다 그 모습에 안사돈이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저더러 지금 간장에다가 맨밥 먹으라고요?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저번에 저희 수준에 맞춰서 상을 차려주신 것 같기에 저도 안사돈 수준에 맞게 차려본 건데 싫으세요? 제가 혼잣말로 기분 좀 나쁘게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랑 한번 해보자 이겁니까? 뭘 해보자는 건진 모르겠지만 제가 기분이 상한 게 있으면 그건 안사돈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근데 저는 더 하는 거 없이 그냥 안사돈이랑 똑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안사돈이 먼저 수준 맞추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맞춰보려고요. 제가 아직 안사돈을 잘 모르지만 안사돈 그릇이 간장 종지만한 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짜게 드시라고 간장 준비했어요. 대놓고 면박을 주는 행동이었지만 자기도 한 게 있으니 뭐라 하겠습니까? 분명 화는 나는데 제가 따박따박 말하는데 반박을 할 수 없어서 혼자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왜요? 뭐 불편하세요? 기분 상하셨어요? 아니 사돈, 아무리 그때 제가 그랬다고 해도 이 먼 데까지 불러서 간장 하나 내오는 건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도 최소한 반찬은 꺼내놓았잖아요. 그럼 사돈도 그때 저희한테 일부러 그러신 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다. 사돈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지 자꾸 무시하시는 거 다 느꼈어요. 무시라뇨? 그럼 사돈 집에 휴지 하나 들고 오는 건 잘한 겁니까? 그럼 사돈은 오늘 뭐 들고 오셨는데요?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분명 저희 딸이 식기세척기 사드렸으니까 따로 선물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으로 가는 건데 빈손은 아닌 것 같아서 휴지랑 상품권을 챙겼어요. 제가 사돈 취향도 모르고 필요한 것도 모르니까 아무거나 사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뭐라 말하기도 전에 그런 소리 하셨죠? 지들 수준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저희 수준이 뭡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사돈 수준 보여드린 겁니다. 저는 그날 제가 받았던 모욕을 똑같이 돌려줬습니다. 사돈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짚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너무한 건 아는지 결국 그 여자도 별말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실랑이를 하는 사이
지하에서 구경하던 남자들이 올라왔습니다. 아이, 두 사람 왜 그러고 서 있어? 여보, 아니 상을 좀 봐요. 사돈이 우리 수준이랍시고 간장 종지 하나 올려놨네요. 예, 제가 그날 안사돈한테 수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 상해서 되돌아보시라고 유치한 짓 좀 했습니다. 어때요? 반대로 당해보니 제가 그날 무슨 기분이었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아이, 당신 안사돈한테 그런 소리 했어? 아이, 그러게 내가 손님 대접 제대로 하고 적당히 좀 하랬더니 뭐 하는 짓이야? 얼른 사과드려. 사과는 무슨 사과? 그렇다고 내가 맨밥만 냈어요? 나는 반찬이랑 잡채까지 했는데. 아이, 그게 자랑이야? 당신 일부러 그런 건 맞잖아. 이제라도 사과드려. 얼른. 바깥사돈이 창피하신지 결국 안사돈을 설득하시더군요. 그러자 마지못해 안사돈이 저희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 해드렸네요.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릴 테니 화 푸세요. 새아가한테도 잘해주겠습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예,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사돈 대접 해주세요. 여보, 당신도 화 풀렸으면 이제 제대로 식사 대접해야지. 아, 설마 진짜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실수했는데 대접받기 바라면 안 되죠. 아무래도 오늘 식사하는 건 무리인 것 같으니 저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화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는지 박가사돈께서 서둘러 일어나시려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괜히 또 죄송한 저는 서둘러 사돈 부부를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냥 화 한번 내본 거지 정말 이렇게 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금방 음식 내올게요.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간 저는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꺼내왔습니다. 사실 간장 종지는 보여주기 용이었지 제대로 음식 준비를 했었거든요. 맘 같아서는 정말 똑같이 잡채 하나 해서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속이 좁진 못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날부터 열심히 재료 손질해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팔보채에 갈비찜에 고추 잡채에 음식만 10가지 정도 준비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만든 음식들을 다시 내오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진 잔치상에 사돈이 다리가 풀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까 간장 종지 보여드린 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사돈들 그렇게 대접하고 싶진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주신 만큼 제대로 대접해서 보내야죠. 저는 사돈들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니까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은 재료들로 열심히 만들었으니 부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사돈도 이제 기분 푸시고요. 그 앞에서 누가 쉽게 기분 나쁜 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사돈의 표정이 심각한 것이 생각이 많은 듯 보였어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내 탓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니 자기도 반성이 되겠죠. 그렇게 그날 저희는 많은 음식들과 술을 나누며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싸우면서 친해진다 그러더니 안사돈과 저도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 전보다는 좀 편해진 것 같더군요. 물론 사람 성격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나 제 딸이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 안사돈도 함부로는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줘야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깨달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저도 안사돈과 조금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저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고 딸아이 결혼 생활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딸아이를 믿어줄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늘 딸아이를 위해 뭐든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사돈끼리 친구처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들이 계시다면 부디 며느리를 예쁘게 좀 봐주세요. 며느리 친정 무시하지 마시고
먼 친척처럼 가까운 사이처럼 다정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